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실습 시간에, 그죠? 제가 실습을 마지막으로 다 끝내고요.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갑자기, 요게 다운이란다. 이 녹화 프로그램이 꺼졌는데, 다행스럽게도 딱 맞게 꺼져가지고 다행입니다. 그죠? 아무튼 그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리스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리스트를 이제 여러 개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뭐 문제도 풀어보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이론 시간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시퀀스 자료형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시퀀스란 무엇이냐? 자, 시퀀스는 의미적으로 우리가 영어 이렇게 시퀀스를 적는데, 이 영어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하자면, 이제 영화나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장면들, 씬이라고 하죠, 씬. 그죠? 그런 장면들이 모여서 이제 연속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한 장면을 설정하는 형태의 이제 여러 개 연속된 뭐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뭐죠? 이 IT 쪽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시퀀스라는 거는 이제 연속된 뭐 어떠한 값들 아니면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단어적으로 본다면 몇 개의 장면이 모여서 하나의 뭐 이러한 좀 드라마 1편, 2편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렇게 되는 뜻이 바로 시퀀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퀀스를 뭐 리스트도 되고 문자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시퀀스라는 놈이 시퀀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애들이 좀 더 있다라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넓게 보면, 그죠? 시퀀스 자료형에 속한다. 그죠? 시퀀스 자료형이고, 시퀀스를, 우리가 속하는 자료형들은 순서를 가진 요소들의 집합이지만,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문자열, 리스트, 튜플, 튜플은 뭐 아직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돼요. 얘도 리스트하고 똑같은데 변경이 불가능한 이뮤터블 오브젝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시퀀스의 일종이고 공식적으로 시퀀스 자료형에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자료형이 있는데 문자열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시퀀스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트 배열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튜플이라는 것도 있고, 레인지 객체. 이거 알죠? 그죠? 레인지는 우리가 숫자를 주면 한 개를 주느냐, 두 개를 주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되는 게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그리고 리스트 지금 알고 있고 튜플도 받고 레인지도 받고 바이트 배열 바이트 시퀀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거 원 바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원 바이트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원 바이트예요. 예전에는 이제 원 비트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왕 또 나온 김에 저 컴퓨터 자료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공부를 하셨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원 바이트라고 하면 이거는 8비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트는 0과 1을 저장하는 값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전부 다 64비트를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바이트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이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알아야죠. 1kb가 되죠. 맞나요? 1kb는 1024 바이트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킬로바이트 다음에 1메가바이트가 되죠. 그죠? 1메가바이트가 된단 말이죠. 그럼 1024
킬로바이트가 모여서 킬로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1메가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그리고 이게 지워져 버렸네. 에이. 그리고 나서 네,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비트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 그리고 1바이트가 모이면 1024가 되면 뭐예요? 1kB가 되죠. 그죠? 1k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1메가바이트. 메가는 뭐예요? 1024 뭡니까? 킬로바이트가 모이는 거예요. 킬로바이트가 모이고 그 다음에 1기가바이트가 있죠. 1024 이거는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요즘에 나오는 그죠? 1기가도 요즘에 쓰지만 이제 1기가가 또 1024기가가 모이면 우리는 1테라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1테라바이트는 우리가 1024 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아직 1페타예요. 1페타바이트는 1024 뭐예요? 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뭐 문제 이제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문제 시험에 다음 중 데이터의 크기 중에서 가장 큰 용량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들을 다 해놓고 자 뭐 데이터의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트, 바이트 그리고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리고 뭐예요? 기가바이트, 테라 그리고 페타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거 이거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래서 문자열, 리스트, 튜플, 바이트, 레인지 객체들은 서로 굉장히 좀 달리 보이기는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죠. 이 요소들은 순서를 가지고 있고, 그죠?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소들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다. 인덱스, 첨자,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리스트는 이렇게, 그렇죠? 첨자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죠. 근데 리스트는 변경 가능한 객체지만 나머지 뭐 문자열이나 리스트, 튜플이나 이런 거는 변경이 불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문자열이 이런 형태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스트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2차원 배열의 형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메모리도 많이 그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A와 같이 순서를 가지고 요소들을 구성된 자료형은 모두 시퀀스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뭡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 문자열과 리스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release pow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해서 0, 3, 마이너스 1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1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음수 인덱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거, 그죠? 맨 끝에 있는 얘가 음수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앞에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습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F, list라는 변수에다가 애플, 바나나, 토마토, 그리고 fish, 그리고 pear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0,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랭 f 리스트 f 리스트죠. f 리스트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죠? 이거 5단 말이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우리가 플러스 하는데 플러스에서 음수 인덱스를 하면 돼요. 그러면 1을 이렇게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이 다섯 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다섯 개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0, 1, 2, 3, 4 하고 동일한 이러한 또 공식도 성립을 합니다. 0은 어차피 0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과값은 우리가 텍스트 0번째 요거죠. 대문자 will, 대문자 w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워지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0, 1, 2 하니까 소문자 L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제일 끝에 다트 점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0, 3 이게 0, 1, 2, 3,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4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똑같다라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문자열하고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이미 해봐서 너무나 알죠. 그죠? 인덱싱. 그죠? 알 수가 있다.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파이썬은 시퀀스에 해당되는 자료형에는 동일한 연산자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열의 길이나 리스트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때는 랭이라는 함수를 쓰죠. 그죠? 랭이라고 불리는 함수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랭 하니까 이거는 will이니까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되죠. 그래서 14가 나온 거예요. 그죠? 랭 길이가.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였어요? 5개였죠. 그죠? 요렇게 5개가 출력이 되는 거. 이미 이거는 다 해봤어요. 그죠? 그냥 단지 한번 복기를, 하자.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시퀀스에서 가능한 연산과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편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와 함수는 무척에도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나 함수는 아래와 같은 이 표와 같은데, 자, 한번 보죠. 랭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길이 계산하고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 그죠?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이항 연산자예요. 그죠? 이항 연산자인데 두 개의 시퀀스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봤죠. 그죠? 플러스 복합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그죠? 요렇게 하면 두 개의 값이 합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얘 곱하기는 반복을 시켜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퀀스, 리스트에 문자열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곱하기 3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문자열이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in. 이거 자주 쓰거든요. 이 in하고 not in요. 우리 in. 자, in은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되어 있으면 true.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3이 이 리스트 안에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true. 틀리면 그리고 5는 not in. 자, 이건 소속되지 않으면 true죠. 그죠? 그래서 1, 2, 3 안에 5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true가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1, not in, 1, 2, 3 이렇게 하면 이건 false 나오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인덱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myList 1 하면 두 번째 요소가 나오죠. 0, 1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min.
요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민맥스 어차피 우리 함수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시퀀스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그죠? 그 루프는 이제 우리가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고, 아울러 여기서 실행부에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다, 그죠? 1, 2, 3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맥스하고 민 값도 이렇게 쓰여진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연산자들을 하고, 그리고 not인과 in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조건 세우기도 쉬울 겁니다.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퀀스에서 가능한 연산과 함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조금은 봤던 내용들이죠. 자, 인덱싱과 슬라이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덱싱과 슬라이싱. 자, 용어의 뜻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인덱싱이란 리스트에서 하나의 요소를 인덱스 연산자를 통해서 참조, 그러니까 주소니까, 그죠?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아시다시피 항상 정수죠. 음수, 양수, 그리고 0. 그죠? 그래서 이 정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몇 차례고 설명을 드렸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 귀에 따대기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리스트라는 이 리스트 변수에다가 자, 두부, 양배추, 딸기, 사과, 토마토, 스트링 배열, 그죠? 문자열 배열 넣어놨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쇼핑 리스트에서 제로 번째 거 인덱싱을 한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문자열 두부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스택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스택이고 이게 힙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쇼핑 리스트는 이 첫 번째 연결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인덱스의 주소 값을 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쭉 인덱스는 이렇게 인덱스가 아니라 이 리스트는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배열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 0번째 방 첫 번째부터 n-1까지. 근데 이거를 음수 인덱스로 하면 1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마이너스 5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0에서 n-1 이게 바로 쇼핑 리스트의 길이 마이너스 1까지죠. 범위를 지니게 가진다. 그리고 쇼핑 리스트 인덱스는 하나의 변수와 동일하다는 사실도 이미 앞서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그죠? 예,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쇼핑 리스트 0번째에다가 값을 아이템의 값의 변수, 아이템에 할당할 수가 있다. 왜 변수니까 이 말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아이템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쇼핑 하고 언더바 리스트 하고 여기다가 0번지 이렇게 값을 넣으면 이 아이템은 쇼핑 리스트에 들고 있는 뭐예요? 두부를 이렇게 두부라는 값을 넣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처럼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안에 내장 리스트가 두 개나 있고 이렇게 내장 리스트들이 존재하면 접근할 때 제가 이거 한 개 더 해야 된다라고 아마 지난 실습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려면 우리는 더블 루프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든지 더블 루프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등등, 그건 한꺼번에 할 때 그런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2차원 내장 리스트가 들어있다면 이 두 개를 통해서 값을 저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또한 음수 인덱스가 가능한데, 근데 음수 인덱스는 크게 뭐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 리스트 마이너스 1은 끝값이죠. 끝. 그래서 토마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를 나타내고, 쇼핑 리스트 마이너스 3은 리스트에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에 있는 요소를 나타낸다. 그래서 음수 인덱스가 사용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리스트에서 음수 인덱스 플러스 리스트의 길이, 자 이거 리스트의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딸기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음수 인덱스로 마이너스 3이래, 그죠? 그러면 얘는 실제 인덱스는 2죠. 원래 우리가 양수 인덱스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플러스 길이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5. 이렇게 하면 결과는 양수로 나타날 때 인덱스가 2가 되죠. 그러면 0, 1, 2 해서 딸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자, 이것도 이미 제가 실습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리스트의 크기를 넘어서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인덱스 에러가 발생이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다. 한번 보죠. 쇼핑 리스트에서 두부, 양배추, 딸기 0, 1, 2 이렇게 방이 있는데 네 번째 방을 찍으라고 하니 출력하라고 하니 여기에는 지금 방이 3개 있는데 그것도 인덱스가 2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네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없는데 네 번째 방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맞습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우리가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인덱스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해서 자,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파이썬도 그렇지만은 기타 다른 뭐 자바나 C 언어를 배울 때도 이제 거기에는 배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배열을 배우는데 이 가장 학생들이 초급 부분에서 가장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메모리 공간에 뭘 할당을 하고 주소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덱스를 잘못 접근해서 이제 막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제가 출제를 하고 주면 이제 그걸 풀어서 이제 오는데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예외, 에러, 오류 다 똑같은 말이긴 하나 약간의 다소간의 나중에 의미는 좀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러한 에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게 바로 제일 많이 만나는 에러가 이거예요. 인덱스 out of range라는, 알겠죠? 그래서 뭐 다른 자바에서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렇게 해서 예외가 뜬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방이 없는데 어떻게 방을 참조하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거 에러 코드 뜨면 내가 방 참조를 잘못했구나, 인덱스를 잘못 적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슬라이싱이네요. 슬라이싱. 우리가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이렇게 왜 무 있죠? 이 만약에 무다 치면 이제 칼로 이렇게 싹둑 잘라죠, 우리가. 그죠? 이게 이제 슬라이스 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이러한 슬라이싱은 리스트 안에서 범위를 지정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들을 선택하는 연산이다. 즉 예를 들어서 myList start와 end와 같은 형식을 사용을 하는데 myList start end 이거는 여기 콜론이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하면 start 인덱스로부터 end-1까지의 인덱스에 있는 요소까지 선택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간에 우리가 여기를 그림을 한번 보시면 myList가 지금 토탈 8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덱스는 0에서부터 7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빠졌네요. 여기 콜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림이다 보니까 빠졌군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하면 얘는 3에서부터 6까지, 그러니까 인덱스가 3에서부터 6까지인데 6은 포함하지 않고 3, 4, 5만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또 다른 부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슬라이싱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 부분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슬라이싱이라는 거예요. 슬라이싱. 아시겠죠? 네. 뒤에 나오니까 한번 더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거듭 제곱값들을 모아서 리스트에 저장을 했다고 하자. 뭐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9까지 7, 6, 5, 4, 3, 2, 1, 0 이게 전부 다 제곱에 해당하는 제곱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죠? 값이죠, 값. 여기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슬라이싱을 했어요. 스퀘어. 이제 이거는 리스트 변수죠. 그래서 스퀘어즈에다가 3이라는 인덱스 0, 1, 2, 3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9, 16. 자, 얼마예요? 3, 4, 5, 6이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25 이렇게 해서 끝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과 6을 하면 이렇게 9, 16, 2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슬라이싱 연산은 요구된 요소의 포함하는 부분 리스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요거는 요렇게 부분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는데, 즉 슬라이싱 연산을 하면 리스트에 새로운 복사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슬라이싱 연산에서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는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콜론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슬라이싱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앞에 게 없어요. 없고 여기까지 5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숫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생략이 되었다면 무조건 0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2에서부터 이렇게 했다고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마지막 끝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알겠죠? 네, 그래서 보면 됩니다. 인덱스가 생략이 되면 시작 인덱스는 0이 되고 종료 인덱스는 당연히 n-1 리스트 길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49까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값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7번째 인덱스가 끝이에요. 그죠? 0번째부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3이죠. 그죠? 맞나요? 0에서부터 3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는 3인덱스는 포함하지 않고 0과 1과 4를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울러 얘는 없죠. 끝 인덱스가 없어요. 끝 인덱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인덱스가 뭐예요? 0, 1, 2, 3, 4 여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끝까지 출력이 다 돼버리죠. 맞죠? 랭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콜론만 덩그러니 이렇게 찍어 놓으면 스타트하고 엔드가 다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출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렇게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연산이 자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디폴트 값으로 앞에 연산자가 없으면, 앞에 그 범위 지정자가 없으면 그거는 0이라는 값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 값이 없으면 이거는 n-1 값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둘 다 없으면 이거는 다 출력해라 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퀘어 콜론 앞에 거 없고 3은 시퀀스 0과 3, 0 콜론 3과 동일하고, 그리고 스퀘어즈 4하고 콜론하고 없는 형태는 스퀘어 해서 4 랭 스퀘어즈 마이너스 1과 동일하다. 스퀘어즈 리스트 안에서는 인덱스 안에서는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가 모두 생략된 형태로,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제가 틀렸네요. 다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뺐네요. 아하.
요거를 뺐네요.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다 보니까 요렇게 한번 다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 연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은 아마 이제 슬라이싱의 마지막, 이제 요번 이 이론 강의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문자열과는 다르게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하죠. 뮤터블 객체입니다. 그죠? 문자열은 새로운 문자열을 할당은 할 수 있지만 얘는 부분적으로 값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즉 언제든지 우리는 리스트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 잘못됐어요. 49가 들어가야 되는데 48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제곱, 거듭 제곱 값을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7의 제곱을 해서 찍으면 뭐가 나와요? 그쵸? 49가 나오겠죠. 그런데 스퀘어 7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49로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그죠? 예, 대입을 하고 변경이 됐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49로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슬라이싱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대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리스트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공백 리스트로 모든 요소들을 대체하여서 리스트의 내용을 완벽하게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 메서드도 뒤에 가면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슬라이싱을 통해서, 자, 원래 레터즈로 돼서 단어들이 이렇게 문자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문자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레터즈를 출력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다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서 2에서부터 5까지, 그죠? 일부를 변경을 시키는데 0, 1, 2, 3, 4, 5, 6, 그죠? 그래서 2에서 5까지 변경을 시키는데 2, 3, 4가 변경이 돼야 되겠죠. 뒤에 5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문자 C로 얘는 변경, D로 변경, 얘는 E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찍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2에서 5까지 있는 값을 아예 공백으로 다 대입을 해라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삭제가 돼 버려요. 2에서 5까지면 그렇죠. 2에서 5까지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CDE 요거 CDE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부를 삭제를 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터즈 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레터 레터즈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0부터 얼마까지예요? 저 6이잖아요. 그죠? 7개니까 6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len 하고 레터즈 하고 마이너스 1를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싹 다 잡아 넣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레터즈를 이렇게 출력한다고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값이 다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슬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값도 삭제를 해보고 변경도 해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등등을 해본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해서 슬라이싱 그리고 인덱싱 그리고 음수 인덱스에 대한 내용, 그죠? 그리고 시퀀스 자료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통점은 뭔지, 그리고 시퀀스로 되어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이제 랭이라는 함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연산자, 그죠? 그리고 in과 not인이라는 이러한 연산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한 기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실습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